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절대적인 나의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얘기를 들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신입이고 이미 나이가 30인데 이번 생에서 취업은 끝난 겁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직무별 상시 채용 전형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외치성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입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의 커트라인이 존재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외치성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취업 코칭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인데요. 혹시 오늘 다루는 질문 말고도 궁금하거나 취업과 이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소에 항상 좀 의문이었다던가, 혹은 뭐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질문 게시판 혹은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인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 최근에도 그렇고 뭐 5년 전에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항상 나왔던 질문인데, 최근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슈로 인해서 채용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공고 자체가 굉장히 귀해지다 보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입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이 따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신입으로서 지원한 그 포지션에 상사와 후배 혹은 인턴십, 부하 직원 사이의 어떤 스펙트럼, 즉 연차와 나이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포지션 위에 선배나 상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이가 30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포지션 합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이가 30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위에 상사 혹은 선배가 나이가 30이거나 혹은 그보다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포지션에 거의 99% 합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사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을 뽑는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있고 그 밑에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이번에 퇴사를 해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막내를 채용을 할 때 만약에 중간 관리자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를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이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채용을 할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의 막내로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뜻 그런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포지션의 상사와 선배의 나이대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공채가 활성화된 시기에서는 사람을 이제 한꺼번에 채용을 모집하다 보니까 합격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어떤 평균치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입 평균 입사 나이대가 28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는 뭐 26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28 혹은 26 안팎으로 수렴을 해야 취업 확률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채를 지원하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올해는 실패했고 내년에도 도전했는데 실패했고 3년 후에도 도전했는데 만약에 또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이 됐는데 계속 공채에 도전을 한다,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나이의 평균 스펙트럼은 뭐 28이나 26이다. 그거가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사실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채 합격이 힘들어진다. 뭐 공채는 나이가 뭐 28, 30이 넘어가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절대적인 나의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얘기를 들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신입이고
이미 나이가 30인데 이번 생에서 취업은 끝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첨언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직무별 상시 채용 전형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공채 같은 경우는요, 기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어떤 평균치가 기수별로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신입 공채에 지원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직무별 상시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대한 평균치라는 개념이 사실 존재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할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신입 포지션 위에 상사의 나이가 30이고, 또 어떤 회사는 28이고, 어떤 회사는 심지어 40일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공채만 도전하시기보다는 직무별 상시 채용 전형으로 지원한 그 직무의 부하 직원 혹은 위에 상사의 나이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나이에 대한 페널티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신입 혹은 주니어 레벨에서 특정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이 취업에 있어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의 상사의 나이 그리고 연차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파견 계약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파견 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